인류의 조건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이토 다카시의 대표작으로 2006년 국내 출간 이후 오랜 시간 절판되어 중고 거래를 통해 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독자들의 출간 요청 세도로 18년 만에 복간되었다. 10년간 약 1만 건의 책을 읽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는 그동안 읽은 자기계발서 중 단 한 권의 추천 도서로 인류의 조건을 꼽았다. 평범한 사람이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 도서 인류의 조건을 강력 추천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다.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강요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한다. 구멍을 파고 다시 메워야 하는 작업이나 삽으로 산을 옮겨놓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하는 작업을 지시받으면 기가 막혀서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라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도 책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공부라는 것이 한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치를 낳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상을 품으면 같은 일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러한 이상을 품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힘이란 첫째, 훔치는 힘, 모방. 둘째, 추진하는 힘, 실행력, 추진력, 기획력. 셋째, 요약하는 힘, 요약, 질문력이다. 이 세 가지 힘을 기르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경험과 특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나 일은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낼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문자화하여 매뉴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교육생들을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매뉴얼만큼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내 체화해야 한다. 보통 인류라 함은 특출한 사람으로서 나와는 동떨어진 부류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인류는 애초부터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도 뚜렷한 세 가지 힘을 익혀 인류로 거듭난 이들이다. 이들의 예시를 들여다보면 뜬구름 잡는 닿을 수 없는 목표나 지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 인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힘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 그 힘을 제대로 익히고 발휘하여 어떠한 분야에서도 단연톡 보이는 인류로 거듭날지 그 자리에 머무를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째, 훔치는 힘. 훔치는 힘은 모방과 연습을 기초로 한다. 전문가 또는 롤모델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단, 훔치는 힘은 상대의 장점을 훔치려는 간절한 의지와 나만의 목적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안목지 즉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안목지와 형식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식 창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척박한 요약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요약하는 힘.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요약하는 힘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과도 같다. 요약하는 힘은 요약하자면이라는 작은 말 습관 하나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면 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과 생각을 하나의 핵심 단어로 표현하는 요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약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된다.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효율적인 일 처리에 아주 효과적이다. 인생 자체가 아주 간명해지는 것이다. 셋째,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은 실행력을 뜻한다. 잘 훔치고 잘 요약해봤자 추진하는 힘이 약하면 무용지물이다. 추진하는 힘은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추진하는 힘을 기를 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어떤 분야든 숙달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계보 의식을 기술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일관된 변형 작용이 반영된 스타일을 자신에게 걸맞게 조금씩 변형하여 계승하는 방법의 효과다. 동경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숙달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 어느 분야든 숙달의 경지에 이른 달인들이 가진 공통인식에 주목하자.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첫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인들 속에 뛰어들어 배움을 실천할 것. 둘째, 중도에서 곁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것.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법도를 올바르게 지키면 만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도에 공통하는 것이다. 초보자는 화살 두 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에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에너지를 적당히 분배하거나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집중. 그 외의 일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 한 가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밖의 일이 부족해지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도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만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서는 한 가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숙달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은 기초 체력을 쌓은 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가꾸어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다. 스타일을 보편적인 숙달 원리의 중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을 예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어떤 계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본인 스스로 어느 계보의 후계자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 이것을 계보의식이라 부른다면 이 계보의식이야말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가리켜 선행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본인의 선행자를 찾겠다는 문제의식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숙달의 비결이다. 잠든 자신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자 계기가 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직관이나 신체 감각으로 얻어진 정보를 실마리 삼아 꾸준히 탐색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감을 얻는 요령이라고 말한다. 소극적 수동성에 머무르게 되면 본인과 마음이 맞는 것들과만 관계를 맺게 된다. 다소 인내와 고통은 따를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 자극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 오도록 몸을 열어주는 것이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자세다. 이 자세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 즉 마음가짐 역시 심리적 요인이므로 일종의 습관이다.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기술로 거듭나 습관이 된다. 그렇게 되면 때때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용기라는 것도 사실 신체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습관이자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루키에게 스타일이란 단순히 소설의 문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다. 스타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쌓아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먹고 자고 운동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사람을 사귀거나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등이 소설가로서의 스타일을 확립해주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숙달을 스타일 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발전시켜온 작가다. 평범한 작가들도 자신의 스타일이나 문체라는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의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독 하루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본인의 스타일을 신체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체성이란 상당히 구체적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스타일 구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본격적으로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한 채 그 영역의 고유한 기술을 몸에 익히면 막상 영역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애써 익힌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신체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방식대로 일관된 변형 스타일을 통해 제대로 익혀두면 그 변형은 다른 영역의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체적 특성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숙달의 원리를 생활 전반에 연동시킨다. 이것이 기술로 자리 잡으면 모든 활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나아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추진하는 힘이나 훔치는 힘 혹은 스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묻혀있던 숙달의 체험이 광맥이 터져 나오듯 솟구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이 삶의 충만함을 지탱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숙달을 추구하는 습관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낳는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쉽다는 말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새로워 보이는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의 콘셉트나 기술의 운용 혹은 아이디어 등에서 싹튼다. 이렇듯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다. 기술은 습관들이기 나름이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다른 영역이라도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기술을 운용하는 것이다.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와 불안감을 느끼며 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은 근거 없이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지혜의 거인 교양의 대가라 불리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 도쿄대학 법학부와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가 박사과정을 거쳤고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론을 전공했다. 2001년 저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신초 학예상을 수상했고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는 26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선보이는 그의 책은 누적 1000만 판매 부수를 기록할 만큼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다. 어려운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톡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외 다수가 있다. 지금까지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었습니다.